아이고, 박철인 교수님도 들어오셨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틀리지 않아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냥 저 책 정리하는 거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이걸 다 하게 돼서 지금 이제 지난주는 아주 후회를 했고요. 아니, 하고 싶은데 정말 이번 달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 정신이 미리미리 해놔주세요. 미리미리 할 시간이 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한 대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많지 알겠습니다. 않고 대신 조금 자세히 지금 오 의원님 처음 또 들으시니까 네. 앞에서 저희가 미리 들어가기에 전체적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그 일장에 지금 나머지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이 이제 그 일장에 그 4절부터 남아 있었는데요. 그거 설명 다시 들으시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개할 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3장 그 1장에 3절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입자론이 발생되기 전까지 그 이전에 그 이론적인 설명을 실제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또 여기에서 이제 한 절별로 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4절에서는 있는 게 이제 그 지난번에 플랑크 상수로 통해서 플랑크 계산을 한번 했었죠. 그거 했었는데 그것이 E는 NHV라고 하는 플랑크 그 계산이 실제로 나오긴 했는데 저게 수학적으로 증명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한 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는 증명하지 못하고 수학적으로 나오고 그동안 이전의 파동으로는 이걸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계산이 안 되는 이 과정을 이제 증명하는 그 과정이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수 이론까지 쭉 증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네. 이거 여기는 다 써가면서 그 하는 수밖에 없어서 노트 지금 쓴 걸로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플랑크가 E는 NH누라고 하는 빛 에너지가 불연속이다라는 그 회귀한 그 발견이죠. 그걸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 실제로 그걸 연구하면서 이거를 이제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E는 NH누라고 하는 이것이 흑체 복사의 그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그 빛 에너지는 불연속이다. 빛 에너지가 사실은 불연속인데 그때 빛 에너지는 이제 파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오 의원님 요거를 계산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계산은 했는데 문제가 여기 보면은 다시 쓰면요. E는 NH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것이 n이라는 게 그 회차예요. 그 내추럴 넘버인데요. 그냥 자연수인데 여기서 hnu는 요 hnu가 2하고 이렇게 지금 비례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례하고 있어서 여기서 E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E는 에너지고 hnu가 2하고 이렇게 비례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넘버에 의해서 그냥 비례하고 있는 이렇게 이 식만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이런 파동함수로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이거를 증명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증명.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작은 상자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 빛 에너지에 저걸 증명하는데 파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자체가 파동이 아니고 빛 에너지 자체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상자가 있다면, 이 상자가 있다면 큰 상자 안에 이게 그 철판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요 작은 상자가 있고 요 작은 상자 안에 여기는 그 통로가 이게 뚫린 통로입니다. 여기는 통로가 뚫린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열을 이렇게 가한다면요. 여기 열을 가한다면 열을 쭉 가하면은 이 상자 안에 그 열 때문에 이 상자가 빨갛게 다가오르겠죠. 이건 이제 철 상자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빛이 이 안에서 이 안에 빨갛게 된다는 것은 이 안에 빛이 가득한다는 얘기죠. 빛이 가득하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파동이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파동이 가득하다. 그때까지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함수도 이제 파동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에너지 변화가 여기 안에서 빛이 열을 가했을 때 그냥 빛 에너지가 파동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파동 에너지 자체의 가장 큰 특성은 이렇게 불연속성이거든요. 그럼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흑체 복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파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 파동이 아니고 빛 에너지가 빛이 서로 간섭을 하는데 오랫동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이루어지는 파동 함수 자체로는 이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좀 설명을 한다면 플랑크 계산을 보면요. 이게 HV가 불연속이라고 한다면요. 요게 지금 이거하고 요거 에너지의 사이가 수학적 계산으로 요 HV가 서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들어간 만큼 여기에 점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수배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수학적 실험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파동이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난제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상하는데 그럼 이것을 이렇게 불연속이면서도 이런 막대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것을 일반적인 파동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진폭에 의해서 파동 에너지가 비례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빛 자체가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어 갖고 공처럼 생겼다면, 그러니까 이게 입자론의 이제 시작인데요. 이거 가설을 한번 세운 겁니다. 예, 빛이 입자라면, 이 공처럼 이렇게 입자라면, 이 에너지 덩어리가 입자라면은 이게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빛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상상을 전자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실험을 안 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불연속인 거를 증명하면서 이것이 넘버링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아까 NH 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파동이라는 건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작은 상자 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공처럼 되어 있는 이 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 안에 에너지의 흐름을 이걸로 본 겁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이거는 이 안에 0인 거예요. 만약에 0이면은 이 안에 현재 이 공이 없는 겁니다. 이 안에 공이 없는 거고, 이 공이 에너지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 열을 가했을 때 이 안에서 그 파동이 아니고 공처럼 이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텅 빈 거고요. 이 안에는 한 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입자가. 이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는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거 하나를 HNU라고 할 때, 이거 HNU라고 할 때, HNU가 한 개일 때, 시간에 따라서 HNU가 한 개일 때, 이 시간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없었었죠. 여기는 한 개일 때, 여기는 두 개일 때, 여기는 또 뭐 세 개일 때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입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막대 그래프가 상상이 가더란 말이죠. 예. 이 막대 그래프가 상상이 가서 머릿속에서 사고한 이 광양자의 가설을 세운 겁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광양자 가설. 그런데 그래서 광양자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입자라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입자로 설명한 것이 아인슈타인이 머릿속 사고 실험을 광양자 가설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확인된 것은 없었어요. 예, 실험은 아니고 머릿속에서 잠깐만요. 그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실제로 그 가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이게 광전 효과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 레너드가 금속에 진동수가 큰 빛을 쬐면 전자가 튕겨 나간다 라고 하는 빛은 입자라는 실험을 이제 실험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입자라고 하는 그 이론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다음에는 이게 자꾸 발성을 비네. 여기에 금속판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요. 이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기 떨어뜨려 놓고 전지를 이렇게 이어 놓고 전류를 흘러요. 그러면 금속판이 이렇게 전류가 여기까지만 흐르는 게 원래는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빛을 쬐는 겁니다. 여기다 요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금속판 두 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쬐면은 이 빛이 강한 빛이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마치 입자 아까 공으로 표시된 걸로 설명하는 것처럼 이게 튕겨져 나온다. 빛을 받아서 튕겨져 나와서 이 튕겨져 나온 빛이 강하게 쬐면 쬐수록 이 거리로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게 레너드의 실험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떤 원리냐? 이게 빛을 쬐서 이 안에 있는 전자에다가 빛이 들어가서 얘를 공처럼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걸 튕겨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흘러나갔으니까 이거를 광전 효과, 빛을 쬐서 빛이 전달해서 빛이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빛이 여기를 전자를 전달했다는 광전 효과. 그래서 이걸 레너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튕겨나간 이 전자의 수가, 여기 전자도 있잖아요. 여기 튕겨나간 전자의 수가, 여기 도표를 이렇게 만들면 튕겨나간 전자의 수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빛이 세게 들어가면 전자 수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 전자가 빛을 세게 한다고 해서 세게 하면 전자가 많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데요. 이 전자 하나의 크기가 공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에너지가 빛이 세기에 따라서 이 개수는 이 세기만큼 변하지만 이거 자체의 요 공의 크기를 에너지의 크기라고 얘기하신다면 요거는 빛의 세기하고 상관없이 요 크기는 변함이 없다. 이 동그라미로 본다면 이 공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E는 NH뉴라고 하는 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렇게 되면 증명이 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요 에너지가 HNU라고 하는 요거의 개수가 요게 증가하면요. 자, 에너지가 증가하면 요것도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하고 비례하니까 증가를 하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실험상으로. 다시요. 여기가 1 H뉴, 2 H뉴, 3 H뉴 이런 식으로 이거의 개수만큼 이것도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증명한 거가 맞죠.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한 게 맞는데, 그렇다고 이 뉴라는 거에 요 뉴가 진동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진동수를 여기 입자에서는 이렇게 표시한 이걸 공처럼 본 여기에서는 입자 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자 크기가 이게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게 증가한다고 해서 요 같은 시계에 있는 이거하고는 서로 비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전달이 됩니까? 네. 네, 좀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파동의 그 함수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끊어지는 정수 함수인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빛이 입자여야 된다. 예, 네. 그 얘기를 좀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스펙트럼 그 앞에 오 의원님은 지금 안 봐서 좀 우리가 앞 시간에 스펙트럼 얘기했잖아요. 예, 스펙트럼의 색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색이 뭐 보라색이면 더 그 앞에 색에 따라서 진동수가 크고 작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다. 우리가 무지개 뭐 빨주노초파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색에 따라서 진동수가 결국 색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음, 그 진동수가. 근데 진동수가 여기서 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제 뉴에. 음, 진동수가. 네. 진동수가 뉴인데 이 진동수가 결국 진동수의 크기가 이 에너지하고는 이 진동수가 에너지하고는 비례하지만 문제는 이거하고 이거의 그 개수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얘하고 이 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음. 예. 그걸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 더 자세히 계속 증명을 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네.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 그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빛을 쏴주면서 그게 이제 나오는 전자를 받아 가지고 그 축적시키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원리 그러네. 같은 거거든요. 역시 우리 박 이사님. 맞아요. 여기 예로는 저기 그냥 네. 우리 선텐 하는 것만 설명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 네. 태양광을 많이 쬐면 그거를 그 공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쬐면 그 전자수를 받아갖고 네, 그걸 맞아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그걸 거. 저축하면 그게 맞아요. 전기가 되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빛을 많이 쬐 만큼 그 네. 공이 많이 생기는 거지. 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게 결국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그런 네, 얘기인 거죠. 맞아요. 예. 이거를 이건 이제 아닌 거를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라면 이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네. 파동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표면에 금속 표면의 전자가 빛의 파동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해서 이게 튕겨 나간다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진동수의 크기와 파동의 진동 횟수를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 진동수가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커지면 파동의 높이가 밝다라고 했고 이렇게 완만하면 좀 어둡다. 음. 그리고 요것이 조밀하면 크다. 이렇게 또 완만하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동으로는. 그죠? 음.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진폭에 비례한다. 그래서 진폭의 제곱이 파동 에너지하고 비례한다 그랬고 빛의 밝기가 그 에너지하고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재미있는 얘기를 거기에 이제 그 책에 이런 게 나와요. 그, 그 파도 타기, 사람들이 파도 타기 그림이 있죠. 그거 보셨나요? 음. 네, 봤어요. 네, 그 그림 있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어, 그걸 똑같이 이게 파도를 이제 그 파동으로 봐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다면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이게 만화로 거의 그려져 있잖아요.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큰 파도가 와도 괜찮아, 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빛이 밝게 된다는 것은 그 전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파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 파도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근데 이게 잔잔한 파도에 이 정도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파도가 높아지니까 사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 전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높아지면 사람이 날아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높아지는 거에 더 큰 파도에 이것이 더 큰 파도가 돼서 이게 더 조밀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날아간다. 그게 이제 원래 그 정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게 잔잔한 파도에 있는데
그럼 이제 실제 파동함수처럼 그걸로 설명하는데 지금은 왜 이게 오류냐면 이렇게 파도를 높게 했는데 파도를 높게 했는데도 여기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붙어 있다는 얘기고 잔잔한 파도인데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파동함수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레더들. 그렇게 설명하면서 파동함수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인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로는 설명할 수 있다. 그 광전 효과라고 그래서 이건 만약에 그럼 파동이 아니고 빛이 입자라면 이런 어떤 물체에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입자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입자가 물체에 닿았을 때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물체 표면에 전자에 부딪혀서 그 충격으로 전자가 튕겨져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계속 설명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하니까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처음에 이해 안 된다 해도. 그래서 빛의 세기는 빛의 입자수다. 전에 파동은 진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빛의 세기는 빛의 입자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강하게 비추면 전자의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박 기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태양열 그 태양광. 원리가 이거란 말이죠. 이걸로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자 한 개, 그렇지만 거기 태양열의 전자수, 그러니까 전자수가 태양열을 많이 하면 이렇게 그 증가돼서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그 예를 들면 그 태양열 하나를 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입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요만한 입자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 정해진 이 입자대로만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의 개수에만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 진동수가 변하면 요게 변하면 요 에너지는 요건 비례하니까 요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이게 커지겠죠. 이게 곱하기니까. 네, 이게 커지면은 에너지도 커지죠. 그죠? 전자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커지죠. 진동수도 커지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는 관계없다. 그게 이제 이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밌네요. 한번 또 반복이에요. 큰 에너지를 네, 가지면 여기서 좀 그 용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좀 얘기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파동은 진폭이 있고, 그러니까 아래 위 높이. 그게 진폭이 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크고 낮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고 낮고. 네. 그게 진폭이고, 그다음에 진동수는 주파수라서 이 간격, 이거. 네, 간격이 얼마나 조밀하게,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진폭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동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헬츠 그 표현할 때. 그래서 뭐 97MHz하고 90MHz하고 차이가 그 진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그 주파수가 바뀌나 단위 시간 내에 1초 동안에 몇 번 주파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가. 그래서 이 진폭하고 진동수하고 지금 이렇게 좀 혼동돼서 쓰이는 것 같아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저 위에서 보면은 진폭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진동수라고 하고 여기 이게 위아래 이렇게 보면 파동은 진폭이라고 그랬죠. 상하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진폭은 상하예요, 상하. 상하.
예, 진폭. 진동수는 좌우. 네. 진폭 얘기하는 겁니다. 진폭이 클 때하고 작을 때, 원래 크면은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고 있고, 진폭이 작으면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날아가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동수예요, 지금. 진동수를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네, 아까 그 진폭. 파도하면은 음, 진폭이 한데, 이건 진폭. 네, 그건 진폭. 네,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진드기가 붙어 있는데 물로 쏘면은 날아가는데 얘가 아무리 이렇게 꺾고 평평하게 해도 이 물을 쏘는 게 없으면은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원리로 얘가 이제 전자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입자에 의해서 쳐가지고 날아간다. 뭐 이런 어떤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지금 그 진폭을 얘기한 게 어디서 얘기했죠? 그 위에 여기도 파동은 진폭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 파동은 진폭이라 돼 있네. 아, 요거. 예, 아, 네. 예. 이게 이제, 진폭이구나. 아니, 그, 책에 보면, 진폭의 제곱이 파동 에너지다라고 네. 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동 에너지가 진폭에 비례한다. 그걸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음. 위치 에너지잖아요. 그쵸? 그 빛의 파동이 가지는 진폭은 불연속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지금 가장 그 고민스러운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진폭하고 그쵸. 연결한 것 자체가 예, 그렇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 진동수 지금 말씀하신 진동수로서 이걸 비교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진폭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못 했다가 그 진동수로 비교하면서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입자론이었다는 거죠. 네.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뭐지 진폭으로 갖고도 해보고 진동수 갖고도 해봤는데 둘 다 음, 뭐 같다. 뭐 이런 설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네. 그러네. 그렇게 써 있네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파동의 진폭, 진동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동의 진동 휘수. 이거 갖고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광전 효과가. 음.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여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데 물질 표면을 통과하여 튕겨 나온 데는 약간의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약간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빛이 들어갔을 때 얘가 튕겨져 나올 때 이 빛만큼 이것이 튕겨져 나가는 힘이 여기에서 에너지가 이거 튕겨져 나올 때 에너지가 똑같진 않다. 뭐 그런 이제 증명을 E는 HU 마이너스 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응? 뭐 P, 수학으로는 파인데 P, P요 P? P, 네, P, B, B, PHI, P. 네, P. 네, 음, HU 마이너스 P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튕겨져 나가는 어떤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래서 레너드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건 이제 수학식을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 뉴에 대한 저 보라색 뉴가 진동수라고 그랬잖아요. 진동수라고 했는데 하나를 정한 거예요. 보라색 진동수를 이제 실험으로 이제 어쨌든 구해 본 거죠. 그게 0.8 곱하기 10의 15승의 그 요거 기호는 이제 그 초분의 1이에요. S분의 1로 여기 단위를 해놨고요.
그리고 플랑크 상수는 이제 플랑크 계산에서 구한 상수인데 변화하지 않은 상수값을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J 곱하기 S, 여기 뭐 단위가 그렇게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이거를 빛 에너지가 E는 H 뉴라고 한다면 H 뉴니까 요 H하고 뉴를 곱한 거예요. 6.63 곱하기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고 아까 요 보통 물리의 단위수는 그대로 이것도 곱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S분의 1 곱하기 JS 하니까 이건 없어져서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고 10의 마이너스 34승하고 요거 지수법칙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요걸 곱했더니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레너드가 구한 E는 에너지를 실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실제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진동수만 구할 수 있으면 에너지가 지금 계산이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진동수의 값에 따라서 진동수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동수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개수. 이 개수를 구해서 이 진동수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걸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거 하나 예로 보라색 진동수를 갖고 계산을 한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오 의원님, 예. 아, 그, 이번 이 물리학 이거는 저는 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쭉 하십시오. 아, 이게 아, 박사호 박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들으면 이제 안 할 거야. 어디 가셨어요? 아니, 저는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 여기 다 손으로 쓴 거 보셨죠? 지금. 네. 네, 아유, 진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저 물리학자가 아니고 수학이거든요. 수학 물리학 다 저는 참 분야가 아닌데 이거. 아, 저도 그냥 이게 써가면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그냥 가끔 이런 거 나오면 반가운 것 뿐이지. 아니 여기에 그 수학자는 한비찬 소장 하나고 나머진 다 수학하고 관심 없고 전공하고도 관심 없는 그러니까 관련 없는 사람들만 지금 앉아 있어요. 저는 저기 참고로 명함을 4개는 내밀 수 있어 갖고 전공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거 진동수가 결국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입자론에서는 같이 야구공처럼 그 개수로서 얘기해 버리니까 이 진동수가 파동에서는 이렇게 그 얘기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개수로 상상을 못 하다가 그냥 야구공 개수로 생각하니까 입자의 개수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아주 쉽잖아요. 생각하기가. 네. 그래서 입자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상상했던 거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들었던 게 그냥 입자의 개수가 에너지다. 빛 에너지의 에너지의 그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거의 예로 이제 여기선 선텐이 나왔는데 아까 박 이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태양열. 예. 우리가 태양광. 이게 아니고 태양광. 태양광. 그 태양광이 우리 몸에 탔을 때 우리 한 10분만 노출되면 이게 타잖아요. 우리 얼굴이. 예, 거기에는 그 태양광에는 거기 입자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아까 입자라고 했잖아요. 진동수가 큰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난로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고 해도 이렇게
태양광처럼 이렇게 뭐 10분 있는다 해도 뜨겁지만 이렇게 그을리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는 진동수가 작은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노출된 걸로도 그걸로 이제 증명할 수 있다. 책에는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 네. 그 여섯 번째 이제 컴퓨턴 효과도 또 역시 컴퓨턴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빛이 입자라는 걸 예, 실험해서 결정적으로 진동수가 진동수로 이제 또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진동수가 모두 같은 단색의 X선을 이용했어요. 그럼 조금 더 스펙트럼보다는 조금 더 신뢰값이 있죠. 모두 같은 단색 X선을 이용해서 X선의 진동수를 같으니까 여러 장소에서 관찰한 거예요. 아까는 보라색 하나를 갖고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진동수가 그 단색인 X선을 이용해서 여러 곳에서 또 증명을 해봤더니 이 X선 진동수가 작아지는 정도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는 한 진동수가 작아지는 일은 없다. 이 그림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 파동이 이렇게 이건 아닌 예예요. 파동이라면 이 파동이 물질에 닿았을 때 이 흔들리는 전자가 처음 발사했을 때 X선의 진동수와 처음 요 X선의 요 진동수와 이게 여기 이동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진동수가 같아야 되는데 X선이 단색이라면 전자의 파동의 그 일정한 이 주기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자에서 방사되는 이 전자에서 방사되는 구면파 반드시 처음 파동으로 XX한 이 진동수와 이게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이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내부의 전자가 물질 내부에 있는 이 전자는 구면파를 하고 이렇게 방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여기에 부딪혔을 때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방사 이것이 이거랑 같냐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기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자로 설명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물체에 이런 공입자로 생각해서 여기에 만약에 닿았어요. 이게 빛이 닿았을 때 여기에 원래 있던 이 전자가 이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 물질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당구공 있죠? 당구공처럼 이렇게 충격으로 얘가 밀려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밀려 나가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부딪힌 입자는 원래 있던 전자를 튕겨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빛이 전자에 부딪혀서 전자를 튕겨낼 만큼 요걸 튕겨 나가게 하잖아요. 요걸 튕겨 나가게 하는데 이제 이 처음에 초기에 있는 입자로는 설명이 돼요. 아까 파동은 안 됐지만 이걸 처음에 있던 빛 에너지가 전자에 닿았을 때 이렇게 닿았을 때 이거의 세기만큼 얘가 튕겨져 나갈 때 이거가 만약에 100이라면 여기에서 이걸 튕겨 나가게 할 때 이게 소모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아진다는 거. 이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걸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뭔가 얘를 튕겨져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소모될 거다. 그걸 P라고 설명한 겁니다. 요 P. 요건 있을 거다. 예. 이게 있을 거다. 튕겨져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처음 에너지한테 그 대가를 치르겠죠. 처음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예.
전자를 튕겨낸 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 전자를 튕겨낸 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원래 빛 에너지는 충돌 후 빛 에너지에 그걸 튕겨 나가게 하는 전자 에너지가 플러스 돼야지 원래 빛 에너지가 된다. 예. 이게 소모됐기 때문에 이 P를 플러스 해야지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고 식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 진동수 E가 hν라고 할 때 이게 처음 진동수 이것이 이런 처음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원래 튕겨나간 충돌 후 진동수는 얘하고 같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거의 전자 에너지, 이걸 튕겨나가게 하는 전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거하고 대소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hν1이 hν2보다는 크다. 네, 당연히요. 대소관계 이게 크다는 걸로 증명했으니까 양변에 이제 h를 없애고 나면 ν1이 ν2보다는 크다. 그래서 에너지는 류에 비례하지만 충돌 후 진동수는 처음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계속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수는 계속해서 작아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우리 아까 처음 나온 거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프,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려가잖아요. 예, 설명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점점 산란하게 되면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것까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요. 진동수가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하면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거를 이 식으로서, 예. 왜냐하면 처음이 항상 이거보단 크기 때문에 계속 회차가 많아지면 충돌한 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겠죠. 많이 충돌하면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고전역학의 이제 운동량으로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량이 mv라고 하는, 원래 P는 mv다. 그러면 이게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여기서 질량은 우리가 물질이 정지되었을 때의 무게를 질량이라고 하는데 그 0일 때의 무게예요. 예. 그리고 어떤 방향이나 어떤 방향에 어떤 빠르기만큼 간 거, 빠르기, 어떤 방향에 어떤 빠르기를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곱했을 때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고전 이론의 운동량으로서 이제 아인슈타인 법칙을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질량을 0으로 봤어요. 빛의 질량을 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당신은 빛의 질량을 잴 수 없고 모든 광속도는 똑같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언제 어디서든 똑같다. 이것도 전제로 해서 광속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30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이것도 불변으로 놓고 고전 이론에 여기에다가 아인슈타인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은 에너지에 이렇게 비례는 하는데 이게 C분의 2다. 에너지를 광속도, 이 광속도, 여기에 한 광속도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가정을 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지금 가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수학적 이제 규律법이라고 하는데 가설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P는 C분의 2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E는 HNU라는 거에 이 E는 HNU라는 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E가 HNU잖아요. 그러니까 E가 HNU니까 여기다가 HNU를 넣은 거죠. 그래서 C분의 HNU가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C분의 HNU. 실제 이렇게 놓고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 진동수, 여기 진동수가 있잖아요. C분의 2에서는 운동량을 지금 측정할 수 없잖아요. 여기 단위가 없으니까. 2에다가 HNU를 집어넣은 거예요. 진동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실제 C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30만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고 여기 HNU, 여기 진동수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관측한 진동수가 4.5 곱하기 10의 11승이고 계산해서 구현된 건 4.1 곱하기 10의 11승에서 약간 오차는 있지만 거의 맞더라. 예, 이렇게 이 공식에 의해서 이걸 증명해 나간 겁니다. 아유, 근데 네. 공식이 너무 심플하고 좋네. 이전에가 온 걸 갖다 쓴 거니까. 네, 근데 그 뉴턴이 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음. 이것도 뭐, 이제 또 다른 방식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운동량이 C분의 H 누라고 한다면, 여기서 파장이라는 거, 파장은 파동 한 개가 진동하는 동안에 나아간 그 주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파장을 이렇게 똑같이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한다면, 여기 이제 반복되는 여기까지, 이 주기, 반복되는 이 구간 있죠. 반복되는 이 구간을 요 한 주기를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장. 이게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람다라고 한다면 람다는 뉴분의 광속도다. 진동수분의 광속도다. 1초 동안 파동이 이 람다는 뭐냐면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다.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가 이게 진동수인데 람다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요거를 람다가 뉴분의 C라면 얘를 역수를 취하면 C분의 람다가 C분의 뉴가 되겠죠. C분의 뉴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변의 람다를 이렇게 곱해서 C가 람다 뉴다. 이렇게 C가 람다 뉴라는 거 잡아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해서 람다 뉴분의 HNU. 그러면 또 없어지죠. 그래서 람다분의 H.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식이 나온 거예요. 운동량이 빛의 운동량은 플랑크 상수에서 지금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또 하나 식을 증명한 게 이제 마지막 장. 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의 마지막인 안개 상자 실험인데 그 안개 상자 실험은 그 수증기로서 전자의 행보를 관찰하는 수증기로 그 안에 전자의 행보가 흔적으로 보이게 하는 걸 이제 거기서 서술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식은 없고 그냥 읽으시면 딱 나와서 그래서 이제 1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장에서는 그렇게 네. 오 의원님 다 했어요.
P가 뭐지? 운동량이요. 느닷없이 왜 운동량을 구할까? 아,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해본 거예요. 여섯 번째가 빛의 운동량을 충돌 현상을 설명할 때, 충돌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충돌 현상에서의 운동량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 장에 운동량의 대표적인 그, 입자 언어로 수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P는 mv다. 라고 해서 이제 뉴턴의 그 운동 고전역학을 여기다 이용해서 한번 이제 증명해 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뭐 결론은 여기서는 입자라는 걸 이용해서 진동수가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이거를 입자를 이용해서 설명할 때 수식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물리학자들이 증명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고 이제 아주 어찌 보면 이제 정리된 함수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지금 증명된 대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증명은 되죠. 입자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그 공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이거요? 에너지라는 거와 에너지와 운동량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까지는 지금 이 에너지 갖고 쭉 나올 때까지는 다 뭔 소리인지 들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운동량이 나오니까 이게 에너지하고 운동량하고 어떤 관계인가? 책으로 보면 79페이지를 보세요. 79페이지. 거의 당구공 충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운동량이다. 운동량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언어로서 P는 mv다 라는 수식이 표현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와요. 거기에. 읽었는데 이건 뭔지 뭐 요건 문장만은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제 궁금해진 게 에너지하고 운동량하고 어떻게 다른가? 무슨 관계인가? 그게 궁금한 거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운동량이 결국 에너지인가? 에너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지금 운동량이 아인슈타인과 뉴턴도 묻지 않은 질문인가? 운동량. 운동량은 결국 그 위치? 아니 위, 여기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운동량은 그 질량과 속도의 관계, 그러니까 어쨌든 P는 mv의 질량과 속도의 관계니까 그 속도에 비례하는 그 운동량. 그럼 에너지하고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정말 어렵네. 그렇게 질문하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내가 해가지고 어,
갑자기. 어렵네. 교수님, 우리 네?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런 거야. 개념적으로. 네, 네, 그러긴 아, 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교수님, 네? 80페이지에 있어요. 80페이지에 이게. 빛의 운동량에 대한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관련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P는 그 에너지와 운동량이 같은 건 아니네요. 어쨌든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그 운동량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광속으로 지금 나눈 거잖아요. 음. 그게 같은 건 아닌 거 확실하죠. 어쨌든 이것이 유명한 산데스 이론에 나오는 E는 빛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 C는 빛의 속도이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운동량은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네, 틀린 건 확실하네요. 다른 거네. 네. 에너지? 네. 우리가 이렇게 저기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긴다고도 하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는 확실한 거 같으네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거네. 네. 아까 그게 나왔잖아요. 음.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빛의 속도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결국 빛의 속도는 그 고정되어 있으니까 빛의 속도에다가 어 근데 빛의 속도만큼 운동을 해야 되네. 네? 아니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소모하잖아. 네.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소모하지. 네. 근데 그 에너지의 양이라는 것은 운동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거다. 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게 교수님 말처럼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만약에 빛의 속도에 곱하면은 에너지가 높아진다니까 그 우리 타임머신이나 이럴 때 엄청나게 빠르게 그 운동을 많이 시키면 그 빛의 속도로 시켰을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뭐 바뀐다. 뭐 지금 그것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그 운동을 엄청 많이 하게 만들 정도로 기구가 많잖아요. 거기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그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를 놓고 운동을 많이 시키는 거지. 거기에 빠르기가 존재하고 운동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어. 음. 이제 어렵긴 하네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 음. 그래도 빛은 입자다. 운동량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맞네. 그 비례 관계니까. 네. 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운동량이 많아져야 되고 그 얘기는 우리 신체 시스템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지 그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운동량이 늘어나면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죠. 몸의 에너지는 줄어들겠지. 근데 바깥으로 이제 발산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뭐 동력기를 돌리면은 거기서 전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
나오는 에너지와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입력하는 에너지가 다른 거지. 내 몸에 있는 열량을 태워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량이 많아지고 그 이제 속도니까 속도에 비례해서 운동량은 증가하니까 그러면 그 운동량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빛을 속도를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음. 어, 근데 지금 이게 광속도 불변을 놨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빛의 속도는 그러니까 그 운동량이라는 게 극히 미미한 거지. 음. 운동량이라는 게 그냥 C는 상수 역할이지 뭐 상수. 그 빛의 속도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빛의 속도를 곱할 뿐이지.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운동량에 비례한다는 거지. 이 P 이퀄 C분의 E라는 공식의 의미는 E가 CP니까 P하고 E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늘어나면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빛의 속도일 때. 그건 전제할 필요가 없지. C는 그냥 상수니까. 운동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야 에너지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음. C하고 E의 관계는 의미가 없는 거지. 상수기 때문에. 상수니까. 상수는 뭐. P와 E의 비례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P는 원래 mv이기 때문에 질량과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건 뉴턴의 법칙이니까. 질량이 늘어나면 운동량도 늘어나고 속도가 또 늘어나면 운동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몸집을 가진 사람이 죽어라고 뛰면 속도를 높이면 운동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아, 그게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지금 양자의 그 지금 설명을 위해서 지금 그 빛을 갖고서 지금 빛의 성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네,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 입자라는 설명을 해야만 양자 그렇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계속 입자. 이렇게 이 책에서 오늘은 좀 약간 이론이 더 많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자로 생각하고 그 입자론의 바탕으로 그 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양자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설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파동의 성질도 있다고 하는 게 예, 또, 있죠. 예, 또 네, 하나고. 예. 네. 입자면서 파동인 거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걸 계속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건 참. 나눠 그- 사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설명은 잘 해주시기 때문에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나도 물리는 어려워요. 나도 그냥 해석하는 거야. 교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 아니야, 나도 몰라. 지금 질문하는 거 보면 알잖아. 수준이 얼마인지. 나 교수님 질문하는 그 수준이도 그렇게 질문하면 막 당황스러운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걸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네. 그렇죠. 네. 수식을 설명해 주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아니 여태까지 그냥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고 내 몸에 에너지는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지. 근데 운동 이퀄 에너지 아니었나? 근데 비례는 하지만 그게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새삼 깨달은 거지. 어쨌든 이 책에서 계속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그 수식으로 그 신뢰값을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그 수식이 그게 복잡한 그 이미 이제 그 뭐 아인슈타인 수식이든 뭐 실험된 어떤 공리든 먼저 이렇게 놓고 이걸 어떻게 보면 언어니까 수식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라 저는 뭐 지금 저도 지금 그 이렇게 써가면서 그냥 조금 더 이해하는 건데 말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네. 그 교수님 질문해 주니까 좀 더 이해. 여기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 아, 네. 운동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관계가 있나,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 뭐 운동량은 그대로 이게 뉴턴 법칙이니까 P는 M 곱하기 V다. 그 M은 물체 질량이고 V는 물체 속도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그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네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 의해서 가지게 된 에너지를 이건 이제 질량과 속도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이제 광속도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고 그거 외에도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인 거지. 스프링의 그 당기는 힘 이거에 따라서 생기는 힘. 그래서 이게 중력에 따라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열 에너지. 이게 태양열이야. 이게 태양열. 태양열 주택 뭐 그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은 그 햇빛이 뜨겁잖아. 그 쪼이면. 그래서 그렇죠. 네. 열이 발생하는 거를 물에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온수를 쓴다든가. 그 시골에 가면 그 태양열 그 온수 시스템들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있죠. 그게 이제 에너지, 열 에너지야 그거는. 그리고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이제 전하가 있는 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하의 양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이제 그 원소들 이렇게 내부 원자들 내부 구조 보면은 안에 핵이 있고 겉에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잖아. 그 전자의 개수, 뭐 그 궤도의 수 이거에 따라 그 주기율표에 그 뭐 1가냐, 2가냐, 3가냐 이거 정해지고 하는 게 이제 그 전자의 개수나 전자가 돌고 있는 그 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뭐랄까 이게 궤도, 궤도의 수에 따라서 이게 주기율표가 달라지더라고 원자라는 게. 이제 그런 원자마다 갖고 있는 전하 뭐 이게 전자가 띄우는 힘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아까 뭐 태양광 그 셀도 그런 물질만 반응을 해가지고 햇빛에 광자가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거기서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에너지가 있대요. 챗GPT가 똑똑하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가 잠깐까지만. 교수님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이유가 저만 그런가요? 저는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네. 조금 작게 들립니다. 조금 네. 작게 들려요. 예전보다는. 조금 아까 뭐죠 앰프 저 뭐야 이거를 조금 조정을 했어. 그래서 그래. 소리가 윙윙 소리가 나길래. 저는 그래도 잘 깨끗하게 들리는데 저만 좀 이상하군요. 크게 틀어놓는 거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